안녕하세요. 오큐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시 같이 보러 가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전시예요. 모네의 빛과 영혼 미디어 아트 전시이고요. 한번 같이 만나러 가볼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네의 삶과 그림이라는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모네가 살았던 곳을 지도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모네는 파리에서 태어나서 5살에 르아브르라는 프랑스의 항구 도시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의 어린 시절이 모네의 작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르아브르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모네가 어린 시절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수평선의 구름들, 햇살에 반짝거리는 파도들, 바위들 이런 자연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랐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리로 넘어가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화가들이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전형적인 코스였는데요. 이 모네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모네는 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진보적인 화가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그 화가들에게 미술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전통적인 예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미술풍들을 배우게 되었던 모네였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모네의 인상 해돋이 작품을 만나보실 건데요. 지금의 인상주의 화가들 인상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랭테팡당전이라는 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많은 비평가들에게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사진처럼 똑같이 재현을 하고 대상도 명확하게 묘사하는 사실주의적인 그림이 유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케치에 지나지 않는다 라면서 비평가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네가 이 그림을 작업실에 앉아서 천천히 꼼꼼히 그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창문에서 이 르아브르 항구를 보면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순간을 굉장히 빠르게 순식간에 스케치하듯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을 인상으로 지었던 이유도 이 르아브르 항구 바다를 완전히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항구의 인상만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에서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두 번째 섹션이에요. 두 번째 섹션 예술가의 사랑 파트에서는 이름처럼 굉장히 모네가 사랑에 빠졌던 행복하던 시기의 작품들이 영상으로 전생되고 있었습니다. 모네가 어린 시절 보고 자랐던 이런 배, 파도, 자연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의 영상이 굉장히 좀 길고 영상도 30개나 되었었어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쉽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곳에서 나왔던 작품들을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업로드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었는데 영상이 너무 오래오래 걸려서 다 담지 못했어요. 이렇게 복도에 가는 길에도 레플리카 작품들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작품 중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살짝 찍어 보았는데요. 생트 아드레스의 정원이라는 작품이고요. 모네의 아버지가 모네와 카미유의 만남을 반대했었는데요. 카미유라고 하면은 모네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그 당시 모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모델이라고 하면 매춘부처럼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여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네와 카미유와의 만남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서 여기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던 작품이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복도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레플리카 작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사진이나 그림들을 복제해 놓은, 프린트해 놓은 작품을 얘기를 하고요. 이 모네의 그림들이 워낙 다양한 세계 곳곳의 미술관에 또는 개인 소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서 만나보려면 레플리카 작품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만나보더라도 굉장히 좀 드문 경우일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곳에서의 전시에서도 이 모네 작품을 한두 점만 실제 작품을 가져오고 이렇게 레플리카 작품을 대부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조금 있다가 서울에서 모네 원작들로만 해서 전시가 꾸며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전시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품은 아마 많이 익숙하신 작품일 것 같아요.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여기도 카미우와 왼쪽 편에는 첫째 아들이었던 장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요. 카미우의 포즈를 보시면 이렇게 모네 앞에 앞서 나가는 카미우를 불러 세우는 순간, 뒤돌아서 보는 순간 그림을 그린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즈가 특징인 작품입니다. 이 카미우의 드레스가요, 원래는 흰색의 드레스였는데 이 모네가 풀밭에 있는 색감들과 하늘에 있는 색감들을 담아서 이러한 색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이 작품은 초록 드레스의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여기도 카미우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네가 살롱전을 준비하면서 그렸던 작품인데 이 살롱전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미술대전, 공모전 같은 의미이고요. 이 살롱전을 위해서 그 당시 유행하는 화풍에 조금 맞춰서 그렸던 작품입니다. 그 당시 95만 원에 판매가 되면서 그 당시 무명작가 치고는 굉장히 고액으로 판매가 되었던 작품이고 모네가 이제 세상이 조금씩 드러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카미우 동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세 번째 섹션이 나와 있는데요. 지베르니의 빛이라는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모네가 지베르니에 이주를 하면서 조금 다양한 풍경화를 그렸던 시기의 작품들이고요. 여기서 되게 사진을 찍으면 잘 나왔던 섹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해보면요. 지베르니 정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아무리 돌이라도 빛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모네가 이렇게 연작 작업을 많이 했던 이유가 같은 물체여도 빛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보였던 거죠. 이 모네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몇백 개씩 이렇게 그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네 번째 섹션이고 빛의 구도자라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건초더미 연작과 워털루다리 연작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모네가 파리에서 계속 미술 작품을 하다가 한국 나이로 44살이 되었을 때 지베른이라는 시골 같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 조금씩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인상 해돋이 때까지만 해도 저거 도대체 뭘 그린 거야? 라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때부터는 저거 뭔가 우리 집 앞에 같은데? 내가 봤던 풍경 같은데?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을 해가기 시작했고 작품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건초더미라는 작품이에요. 올해 5월달에 뉴욕의 미술 경매 행사에서 이 작품 중 하나가 판매가 되었는데 한국 돈으로 1318억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액으로 판매된 작품이고요. 그 당시에도 모네가 이 지베르니 작품을 그리면서 판매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워털루다리 연작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모네가 카미오랑 결혼을 했던 해에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1년 동안 런던으로 피신을 했던 기간 동안에 저 워털루 다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총 100여 점의 워털루 다리를 그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섹션입니다. 수련 연작을 만나볼 수 있는 5번째 섹션인데요. 이렇게 시기별로 쭉 수련 연작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세 작품을 먼저 한번 보자면 이 모네가 지베르니에 와서 정원을 가꾸는데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심고 희귀한 식물들도 심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원의 형태가 되기까지만 해도 몇 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모네가 일본식 문화를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일본식 다리를 놓음으로써 이렇게 정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네가 시력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붓을 놓지 않고 총 250여 점의 수련 연작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이 후반에 있는 작품을 보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추상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이때는 모네가 시력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백내장에 걸리게 되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의 추상화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 뒤쪽에서는 포플러 나무와 수련 연작 영상을 한번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점차 인상주의 화풍이 아닌 다른 화풍을 찾아 나설 때까지도 모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주의 화풍을 고집했던 인상주의의 아버지 모네였고요. 모네가 3번의 백내장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눈을 아예 잃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수련 연작을 그릴 때는요, 모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던 것이 아니라 왼쪽 눈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렸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 있는 이 포플러 나무는 모네가 지베르니에서 포플러 나무를 발견해서 굉장히 그리고 싶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 나무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가장 가능성 있는 구매자에게 찾아 나서서 돈을 지불하고 그릴 정도로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그런 나무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모네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저 모네의 작품을 사랑해주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